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하는 데는 걸림돌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요, 증여를 너무 어려워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요, 증여세 걱정으로 도저히 증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효과적인, 아주 효율적인 납세 전략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걸림돌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 증여하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 폭탄이나 상속세 폭탄을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증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바로 적격, 최적의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절세 컨설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컨설팅은요, 재산적 피해가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이 아니고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가니까 반드시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백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지가 상승으로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증여와 상속을 실패하는 사례도 많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세 스킬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별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절세 스킬은 지금 바로 증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증여를 늦추게 된다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빨리 증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증여 순서를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지키지 못한다면 절세에 크나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하고 모든 자녀들한테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증여세 면세점으로 증여하지 마시고요. 마중물 증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의 증여세 부담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7억 원, 성년 자녀한테 1억 5천을 증여한다면 각각 증여세는 1천만 원만 발생합니다. 다음 증여는 자식한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비상속인한테도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속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손자녀가 있는데요. 며느리 사위는 각각 1억 1천만 원의 마중물 증여, 손자녀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마중물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는요, 전답이나 임야보다는 빌딩이나 주택 등을 먼저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가격 상승이 대폭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친의 자산은 빌딩이 120억 원, 아파트 30억 원, 금융이 20억 원,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 50억 원입니다. 이때 우선 증여해야 될 것은 비상장 주식 내지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딩의 가치하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빌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요. 추후 상승 여력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요, 가치평가를 하는데요. 3년간 순손익 가치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순자산 가치를 믹스해서 가중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해서 만약 비상장 주식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면 당연히 빌딩보다 주식을 먼저 증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빌딩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 빌딩부터 증여해야 되겠죠. 하지만 빌딩을 증여할 때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분만 부분 증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한편 증여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자산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보다는요, 손자녀한테 증여를 대폭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손자녀 증여가 비록 세대생략 할증세액으로 30%를 더 물게 되지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녀한테 증여가 집중된다면 추후 또다시 자녀는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자산이 80억 원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20억 원. 그랬을 때 30년 후에 자녀의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하고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산 가치가 매년 4% 상승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30년 후에 상속재산은 놀랍게도 324억 원이고요. 상속세는 무려 139억 원이나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상속세 폭탄을 피하고자 사전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나서 또다시 자기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중복되겠죠. 자,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으로부터 20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6억 2천이고요. 취득세 8천만 원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녀 2명한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2억 2,500만 원, 총 4억 5천 들어가고요. 취득세는 그대로 8천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토탈 12억 3천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하지 않고 손자녀한테 바로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한테 10억 원씩 증여한다면요. 각각 증여세는 세대생량 할증세액을 포함하더라도 2억 9,250만 원, 토탈 5억 8,500만 원이고 취득세는 8천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6억 6,500만 원인데 증여를 두 번 했을 때보다 5억 6,5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자인 할아버지가 고령이고요. 자녀가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증여 이후 5년 경과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며느리나 사이가 재산이 별로 없다면 손자녀보다 더 많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대생량 할증세액을 피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며느리한테 10억 1천만 원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2억 4천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손자녀는 2억 9,64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며느리 증여로 5,640만 원을 바로 절세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증여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할머니한테 증여하는데 할머니 재산이 많다면 생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없다면 어느 정도 증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할머니의 재산이 많더라도 증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많으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상속 재산을 자녀가 상속할 수가 있거든요. 절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증여 재산과 증여 대상과 증여가액과 증여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증여와 함께 납세 대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전략을 수립할 때는요, 반드시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두고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종합자산관리사의 역량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전문적인 지식하고요, 풍부한 경험, 자신만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고객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자산관리, 절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증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장 지금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